안녕하세요. 우리 사장님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평택에서 종자, 농약, 비료를 수입하고 또 육묘장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무안에 다닌 지는 한 20년 가까이 되는데, 그래서 오늘 제가 우리 사장님들 지난 한 해 양파 농사를 되돌아보고 올해 농사 어떻게 할 것인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사장님들하고 똑같은 농사꾼입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금까지 하고 있고 또 육묘 사업도 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흑농사종생의 뜨는법은 환경도 살리고 땅도 살리고 저탄소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빌로 쓰는 땅 살리기 유기질 비료가 있고요. 또 이제 종자에다가 처리하면 이제 성장기 내내 수확할 때까지 가는 엑스칼리버 골드가 있고요. 또 연면살포, 이 유기FF에 요건 이제 소나무, 삼나무, 해나무 추출물인데 양분의 밸런스를 맞춰갖고 성장기 내내 가고요. 요 하나로뚝이라고 그러는 거는 이제 살균 효과를 높여주는 보조제입니다. 금년에 이제 양파 녹균병, 곰팡이병 때문에 많이 고생들 하셨죠. 그래서 연면살포 해주게 되면은 물로 씻은 것 같다고 늘 농가들이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양파 농사를 이제 제대로 지어야 되겠죠. 기후 변화에 제대로 읽어야 됩니다, 이제는. 옛날에 우리 사장님들이 농사하셨던 그 시절의 그 기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하는 기후 환경과 기상으로 인하여 대천 포장과 안한 포장은 단위 면적당 수확량이 달라지고 가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농사 잘 지신 분들은 40kg 캐신 분 있고 못 지신 분들은 20kg도 못 캐신 분 있잖아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보이시죠? 다 꽃밭에 종자 탓합니다. 15만 원짜리 종자인데 이 모양 이 꼴이에요. 40년 농사 처음이 되는 겁니다. 이거 왜 꽃이 폈을까요? 수대가 됐을까요? 우리 사장님도 너무나 잘 알잖아요. 조기 파종하고 흡묘 심으면 이렇게 된다. 이런 문제들이 한두 집이 아닙니다. 요 집도 봐봐요. 하늘이 원망스럽습니다. 난감하네. 본전 생각난다. 이렇게 되고서 농사 안 질 것 같더니만 또 농사 지신다고 오늘 나오셨잖아요. 예? 지난해 수확 20kg도 못 해갖고 본전 생각나는데 또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농사를 짓는 겁니다. 요거 한번 보실래요? 제일 좋은 종자라고 심었는데 차라리 심지 말 것을. 여러분들 요거 한번 잘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게 이게 13구짜리입니다. 13구짜리. 고랑이 없습니다. 고랑이. 그리고 이 밭은 경사는 이렇게 졌는데 옆골로 다 켰어요. 근데 묘하게 보시면은 이 고랑이 여기 나 있죠? 이쪽에는 잘 됐어. 요 밑에는 지금 화면이 흐려서 그런데 이 고랑 이쪽에 물이 머물고 간 자리는 양파가 또 그나마 나도 여긴 다 죽었습니다. 수확을 못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여러분들의 생각을 오늘로서 바꾸셔야 됩니다. 무안지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은 13구 넓게 심고 고랑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랑이 좁어. 곤쟁이 숫자 마냥 꽂아만 놓으면 다 수확 나오는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의 이제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양파밭을 볼 것 같으면은 이 고랑 옆에는 잘 나오고 이쪽에는 죽어서 캘 게 없습니다. 캘 게. 그리고 다 수리탄이에요. 그래서 수리탄 나오니까 종자 탓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올해 양파 심어 보셨지만은 13줄 심으면 양쪽 3줄에선 수리탄이 안 나오죠. 가운데 부분에서 수리탄이 나오죠. 이 부분들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 집은 이랑을 이렇게 내야 될 게 아니라 이 경사진으로 내야 되는데 다 이렇게 낸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조금 이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되죠. 이런 거 다 주고 뽑을 게 없습니다. 뽑을 게. 그리고 다 수리탄 됐습니다. 수리탄. 그래서 좋은 종자 갖다가 심어도 환경이 안 맞아버리면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거를 하셔야 됩니다. 해제 구경회 사장님 5월 23일 날 양파입니다.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이분이 4년 동안 제 자재에 쓰셨거든요. 이 집에도 양파 이파리 좋죠. 이 집 양파 이 정도 되면 50kg 나와야 됩니다. 40kg 이상. 근데 올해 36kg인가 38kg 나왔다는 거예요. 이 집에도 문제가 여기 보십시오. 여기 가장자리는 모양이 좋은데 가운데는 수류탄이 집에도 많아요. 제대로 비대가 안 된 겁니다. 그래도 무안군에서는 올해 농사 제일 잘 지셔서
제가 다녀본 중에서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그래서 이분들이 5월 23일 이렇게 불로 처먹으면 생생하잖아요. 이분은 F800하고 하나로뚝을 4년 동안 끊임없이 쓰셨습니다. 곰팡이병, 녹균병 오기 전에 이렇게 예방 위주로 해주니까 깨끗한 거예요. 이거 보시죠. 2018년 5월 24일 무안군 양파. 내 인생 내 발자 이렇게 한 방에 갈 줄 몰랐다. 열흘만 더 살았더라면. 올해 양파가 6년 만에 이런 현상이 또 온 거예요. 무안군에. 5월 17일 날 비가 엄청 많이 왔습니다. 무안군에. 그리고 온도가 그 이후에 30도 이상 32도씩 갔습니다. 며칠 동안. 한 방에 훅 가버렸죠. 5월 17일, 18일 날 비 오고 그 위에 온도 이렇게 돼버리면은 온도가 높고 과습하고 수분이 많으니까 뿌리에서 양분 흡수가 안 되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밭들이 미숙 대비에다가 질소가 과다된 밭들. 그럼 그 시절에 이 밭만 갔냐? 안 간 밭도 있습니다. 무안군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좋은 대비를 쓰시지 않으면 안 된다. 8그루 정식했으면은 이게 구경회 사장님입니다. 이 집에 엄청나게 수확 나왔을 겁니다. 그래도 금년에 수확을 잘 하셨어요. 이분도 최종기 사장님 13줄 최종자 갖다 심었어요. 오늘 오셨나 안 오셨나 모르겠네. 아래 심으셨는데 5월 23일 날 엽색이 이 정도 되면 좋죠. 그래서 이렇게 돼서 네, 이분도 이렇게 됐습니다. 엽색 좋죠? 이파리 안 갔죠? 근데 이 집에도 가보면은 이 가운데가 수리탄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수리탄이. 그럼 왜 수리탄이 나오냐? 우리가 양파를 심을 때 13줄이면은 아주머니들이 둘이 앉아서 뒤로 뭉쳐가며 심습니다. 그러면 이 가운데는 항상 깊어. 비가 많이 올 때는 저수지 역할을 합니다, 여기가. 그 물이 안 빠지죠. 그 양쪽 가장자리는 물이 잘 빠지니까 제대로 나오고, 이 가운데는 수리탄 나오는 거예요, 수리탄. 그리고 이렇게 밀파를 해놓습니다. 꾸랑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여기도 오연록 사장님, 현경혜 회장님, 여기도 제 품종 갖다 심었어요. 그나마 나도 다른 집보다 낫습니다. 그날 5월 23일 날 이렇게 됐죠. 다 갔죠. 이 집에는 왜 갔느냐? 물론 이제 제가 이 농가를 못 만났지만은 이런 집들이 대체로 간 거는 하늘 천기를 볼 줄 모르는 거, 천기. 이렇게 스프링클러 틀어놓고 물 주고 나서 비가 흠뻑 내려갖고 이게 이제 산소 고갈 현상 때문에 그런 겁니다. 뿌리가 상해갖고 이렇게 한 방에 다 가는 거예요. 무안지방에 물은 잘 줍니다, 무안에. 무안지방에서 가장 잘하는 건 모든 작물을 수확하고 밭 정리는 제일 잘합니다, 무안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도 이제 무안입니다. 어느 날 이렇게 한 방에 가네요. 꼬랑이 없습니다, 꼬랑이. 다 과습피해입니다. 옛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그죠? 기후 변화가 심할 때일수록 양파 재배 기본을 지키는 농가와 제때 할 일을 놓치는 경우는 그 결과는 엄청나게 틀리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한번 이해를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분은 변산농협 전무하셨던 분인데, 요게 한 3년 전에 이제 양파는 안 심습니다. 여기 4줄 심습니다. 기계로 이렇게. 근데 이 두둑이 85, 이 꼬랑도 85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90개밖에 안 시킵니다. 근데 이분이 50kg 가까이 수확을 해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여기 분들 같았으면 여기다가 지금 2줄을 양파를 심었을 겁니다. 여기다가. 통풍이 돼야 돼요, 통풍이. 그리고 연면적 확보가 되고 광합성 작용이 돼야지 이게 제대로 됩니다, 이게. 근데 여러분들이 심는 것들은 이렇게 되니까 4줄 심었는데도 양파 놀 자리가 없어요, 놀 자리가. 그럼 인건비도 절약되고 모든 게 좋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해해 보시면 좋다. 그래서 이분의 이렇게 심는 거를 운남 분들을 제가 모시고 가서 4년 전에 가서 보여드렸거든요. 그분들이 안 고쳐지더라고요. 매년 이렇게. 근데 올해 한 분은 고쳤어요. 올해 한 분은. 이렇게 되니까 이게 하나가 1kg, 100kg씩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해버리면은 엑스칼리버를 종자에다 처리하고 월동전에 금권 확보를 하기 위해서 F800하고 하나로뚝을 2번을 주고요. 월동 후에는 15일 간격으로 연면살포를 8회 했습니다. 8회. 이때는 450원 했습니다.
조수익이 22,500원입니다. 생산비 10,000원 잡아도 평당 12,500원이 남는 거예요. 농사만 잘 지으면 가격이 싸도 돈이 드는 농사를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농사를 지셔야지 된다. 그래서 이제 두둑은 좁게 고랑은 깊게, 이 고랑도 넓게 해주셔야 됩니다. 두둑 폭이 1m면 고랑 깊이는 20cm 이상 한 30cm는 해야 됩니다. 30cm는. 양파 뿌리도 숨쉬기 때문에 뿌리 부분에 산소가 잘 통하면 생육이 좋아지고 수량도 많아진다. 두둑 폭이 넓으면 가운데 산소 공급 및 수분 관리가 문제로 돼서 수확량이 감소됩니다. 여기 저수지가 되는 거죠, 저수지. 그래서 오늘 우리 사장님들 여기 다 13줄 심으시잖아요. 내년에는 어떻게 팔불 한번 해보실래요? 대답 안 하시네. 예? 꼭 한번 해보십시오, 이게. 그래서 이렇게 돼서 여기 이거 8줄 심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죠? 여기 한번 보십시오. 이게 13줄 심었습니다. 이분은 여기다가 13줄 심은 가장자리에다 다 꼽았어요. 그리고 고랑이 없습니다. 흙을 여기 가장자리에다 비닐로 날아가지 말라고 여기다 또 흙을 놓습니다. 그럼 이 가운데가 어떻게 되겠어요? 다 저수지죠. 비 오면은. 그리고 종자 탓하는 거예요. 수리탄 나왔다고. 이렇게 되시면은 절대 안 됩니다. 이거 지금 보십시오. 이거 양쪽 가장자리에다 흙 쳐올리고 가운데 이렇게 놓고 여기 또 뒤로 뭉친 자리니까 비닐 세워놨으니까 모르지만 이 속에는 다 깊습니다. 비가 오면 어떻게 돼요? 여기 저수지 되죠. 이 가장자리하고 여기하고 수분 마르는 정도가 틀리죠. 그래서 이 세 줄은 수리탄이 안 나와. 여기는 수리탄이 나와. 양분 흡수가 안 되니까 하는 거예요. 생육이 저조해갖고. 뿌리 기능이 떨어지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했을 때는 두둑을 차라리 깊게 하든가 고랑도 더 넓게 하든가 이걸 안 해주시는 거예요. 이런 문제점이 가장 많더라. 요거는 2월 4일 날 양파 뿌리를 제가 뽑아본 겁니다. 어때요? 양파 위에 이파리나 여기 뿌리 잎이나 똑같죠? 요거 제가 엑스칼리버 처리해 갖고서 이게 정식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양파 뿌리는 2월달 10일만 넘으면 재생돼 갖고 이게 이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이게. 근데 문제는 아까 추대 보여드렸죠? 이 2월달 전에 이 엽수가 6개 정도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추대되는 거예요, 추대. 이렇게 3개, 4개 있을 땐 절대로 날이 추워도 추대가 안 됩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 왜 추대가 일어났을까요? 양파 정식하고 12월달, 1월달 날씨가 더워지니까 이게 성장을 빨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일찍 모를 심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 추대된 양파의 문제점이 뭐냐? 여긴 트레이 육면을 많이 하시죠? 트레이 육면하고 땅에 붙는 거하고 어떤 게 추대가 더 많을까요? 땅에 있는 게 많죠. 트레이 육면은 거지반 추대가 안 나옵니다. 양분 과다 흡수가 안 되는 거예요. 땅에다가 붓고 드물게 부어버리면은 대가 굵으면 나가서도 활착이 빠르고 온도가 높으면 성장을 해. 그러다가 2월 달의 날씨가 10도 전후의 날씨가 20일 이상 지나면은 영양생장이 이제 추대로 화분을 일으켜갖고 꽃대가 올라오는 겁니다, 꽃대가. 그래서 육면은 45일 육면가 가장 좋습니다. 45일 내지 50일. 그리고 이 땅에다가 부시는 분들은 드물게 보면 안 됩니다. 드물게 보면 대모에 심어버리면 저런 게 많이 나온다. 그리고 또 땅에다 붙는 분들이 우리 트레이 육면 하시는 분들이 뭐가 잘 안 자라니까 땅에 붙는 분들보다 조금 일찍 합니다. 그러면 트레이 육면 하시는 거 보면 그냥 따라서 땅에다가 육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조기 파종 되죠. 그래서 이 무한지방에는 9월 15일 정도가 적기입니다, 적기. 근데 트레이 육면하게 되면 9월 10일 정도 해야겠죠. 5일 빨리 되겠죠. 근데 우리는 9월 5일 아니라 9월 초부터 파종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아까 그런 추대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추대 분구는 여러분들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종자 다 태면은 모두가 내 탓이다. 이렇게 돌리시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겁니다. 여기 8구제 뵀습니다. 운남입니다, 운남. 이분 4년 전에 변산에 제가 모시고 갔어요. 제발 이렇게 심으라고. 안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올해 이제 바뀌었습니다. 양파 잘 졌죠. 임상근 씨입니다. 진작 했으면 더 좋은 결과를 얻었을 텐데 이렇게 바뀌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양파 재배 기본 조건을 갖춰줘야 합니다.
양파가 자라는 습성을 알고 균형 있는 양분과 제때 농약 살포하고 적당한 물을 주어야 상품성 있는 양파를 갖다가 2배를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올해 저한테 교육받고 꼭 30kg에서 40kg 생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문 밖에만 나가면 안 해더라 이겁니다. 요 양파, 요 청경파출소 뒤에 김미남 잡장님 여기도 아리랑 했습니다. 매년 갖다 지금 하고 계시는데 좋죠. 8구 심었어요. 8구. 이 집에 보십시오. 고랑이 얼마나 깊어요. 이것도 넓고 여러분들 지나다니다가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되죠. 이랑 깊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집에 단 좀 아쉬움이 있다 그러면은 3월 20일경에 북주기를 했으면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얻었을 건데 이걸 못 하셨습니다. 이제 쌍구하고요. 올해 이 무름병들이 피해가 아주 컸거든요. 요 무름병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있고요. 요거 무슨 병일까요? 요거 알아맞히시는 분 퀴즈 있습니다. 상품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녹균병 또요. 예? 이거 지금 무슨 병이에요? 예? 시드름병이요? 그리 아닙니다. 녹균병도 아니에요, 이거. 이게 뭐냐면은요, 우리 또 못 맞추셨네. 요거 보세요, 여기. 이게 물로 들어가죠? 이게 쭈꾸미병 왔다고 태안에 있는 양파밭인데, 일품을 서너 번을 줘도 안 죽는다고 저보고 좀 와서 와봐달라고 해서 가봤더니, 이 부분이 다 말려 들어가는 겁니다, 이 부분이. 무름병. 이게 일품하고 이렇게 주니까 한 방에 끝나더라고요, 한 방에. 그래서 이 녹균병하고 무름병을 잘 구별하십시오는 얘기입니다. 여기가 대가 물러 들어가는 거, 이게 다. 이런 것들이. 요거는 녹균이 아니라 무름병이다. 그래서 해병 이후에 이런 것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럼 이제 흥농사정세트 농법이란 게 뭐냐? 이 땅 살리기 유기질을 우리 사장님들 하는 데다가 50평에 하나씩만 더 넣으시면 됩니다. 땅이 안 좋으면은 40평에 하나 넣으시면 되고, 이것만 쓰시려고 그러면 15평 내지 20평에 하나만 넣으시면 돼요. 이거는 무항생제 개분에다가 효모균을 접종시켜갖고 토양에다가 넣으면 4개월 내지 6개월 가버립니다, 이 효과가. 그리고 이 엑스칼리버 골드는 이제 종자에다가, 이게 30g입니다. 양파 종자 20캔에다가 버무려서 파종하시면 돼요. 그리고 양파 나가기 전에 FA100하고 요거를 물에 타갖고 몇 판에다가 한 번만 주시면 됩니다, 한 번만. 그러면은 양파 뿌리가 나가서 뿌리 활착이 잘 되고요. 중요한 건 뭐냐? 이것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근권 미생물인데 질소를 고정시켜줍니다. 양분 고갈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양파의 제일 문제점이 4월달, 5월달 양분 고갈 때문에 병이 더 심한 거예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양분을 공급해주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안 일어난다. 그리고 보면 이제 해붕 이후에 월동 전에 FA100하고 하나를 뚝을 2번 주시고 해붕 후에 농약 줄 때마다 주시게 되면은 재배 매뉴얼이 없어도 기술이 없어도 관행농법에 추가로 적용하면 모든 작물의 생육 상태라든가 품질, 맛, 수확량, 신선도, 특히 습기 단축은 무조건 일주일이 앞당겨집니다. 작물에 관계없이 그렇게 된다. 디지털 시대에 이제 스마트 농법 엑스칼리버 골드인데 이게 30g입니다. 30g. 요거 종자 20강 버무리면 3,000평 심잖아요. 요거 3,000평에다가 버무려서 심으면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살균제 농약하고 섞어도 되고요. 요거를 처리하게 되면 이제 이꽃병, 시드름병, 균핵병이 묘판에서 오질 않습니다. 그리고 묘판에서 이꽃병, 시드름병, 균핵병 왔다고 그러는 이분들은 다 물리기에 실패한 거예요. 저는 육묘를 갖다가 한 40년 동안 육묘 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 물 주는 것만 잘 줘도 이거는 병이 날 일이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이 이꽃병은 이 물 때문에 온다. 요걸 처리하면 밝은 촉진이 되고 성장이 내내 간다. 그래서 이게 어떤 미생물이냐? 콩에 뭐가 있습니까? 콩에는? 콩에. 콩뿌리에 이게 뭐예요? 예? 뭐예요? 예, 사장님 이거 하나 드릴게요. 이게 뿌리 박테리아입니다. 이따 꼭 갖고 가십시오. 콩의 뿌리 박테리아는 대기 중에 있는 질소 78% 끌어들여갖고 콩을 키우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이게 성장기 내내 가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콩은 20kg에다가 버무려서 파종하고요. 요거를 처리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 토양병으로부터 뿌리를 보호받습니다.
그리고 뿌리가 튼튼해요. 그 토양에 있는 비료 흡수율을 높여줍니다, 이게. 그래서 성장기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꽃병이라든가 썩은 병 이런 것들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종자에다가 이걸 처리하면 아주 효과가 좋다. 이게 농약이 아닌데도 농약처럼 효과가 있습니다. 이 균은 트리코더마 하자닌균입니다, 이게. 그래서 병원균 세포벽을 녹이고 균사체 용효소를 분비해갖고 병원균 세포를 녹이고 못 자라게 하고, 반대로 성장물질이 나와갖고 양파는 성장기 내내 성장을 촉진시켜줍니다. 그래서 종자에다가 코팅, 침지, 토양 관절해주게는 이꽃병, 시드름병 이런 균핵병으로부터 뿌리를 보호를 받습니다. 이게 여행제도 아닌데 여행제처럼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양파묘 나가기 5일이나 일주일 전에 이 엑스칼리버하고 에페백을 두 가지를 물에 타갖고서 흠뻑 관제져서 나가게 되면 이게 성장기 내내 가는 거예요. 나가서 몸살하지 않습니다. 밝은 제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효과가 아주 좋죠. 그래서 이런 기능을 갖고 있다. 그래서 벼씨는 이제 40kg에 됩니다. 벼씨는 버무리기도 하고 또 침종하기도 하고 작물에 관계없습니다. 그래서 모에 매트 형성이 아주 잘 돼요. 그래서 양파 종자 이렇게 버무리면 됩니다. 코팅하신 분들은 위에다가 물 열말 타갖고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물 줄 때 어차피 물 줄 때 이렇게 종자 버무려서 파종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20칸이면 한 3,000평 하지 않아요? 이 묘는 공중육묘래야 가장 토양병으로부터 보호를 받고 모두 좋습니다. 이렇게만 키울 수만 있다고 그러면은 뜸묘, 아까 추대, 분구 이런 게 없죠. 근데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모가 잘 자라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땅에 파종하는 것보다 5일에서 일주일 먼저 파종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분들 파종한다고 따라서 파종해버리니까 어떻게 땅에는 양분 조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묘가 나오고 추대 원인이 나고 분구가 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55일 만에 이 기계모는 이렇게 뿌리 형성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15개에서 20개 미만의 뿌리가 있어야 1m 50에서 떨어뜨려도 부서지지 않아야 기계모 정식했는데 결주가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엑스칼리버를 처리하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무에다가 물로 줘도 됩니다. 코팅 종자들은. 그래서 물 200리터에다가 타서 이렇게 흠뻑 주시면은 발화도 잘 되고 이꽃병, 시드름병 이런 게 안 나죠. 그래서 묘판에서는 2번 내지 3번 처리해서 나가면은 아주 좋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것도 이제 10월 30일 아리랑 품종인데 이건 그냥 땅에다가 분 거죠.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때 한 45일 육매 갖고 정식하는 게 좋다. 그래서 너무 드물게 모를 부게 되면 대묘가 나오고 추대 분구 위험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조절을 좀 잘해 주십사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물을 줘버리면 이게 과습 피해 받은 데들 이런 것들 이 노화묘된 거죠. 이건 일찍 못 심죠. 그래서 이제 뭐 50일, 60일 돼서 갖다 심다니까 나중에 나가서 활착도 늦고 또 몸살되고 또 문제는 추대 분구 쪽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봅니다. 요거 기계모 하신 분들이 오히려 무안지방에 양파를 많이 심는데 기계모를 들으시더라고요. 경기도나 충남 쪽에 기계모들 많이 하십니다. 기계모를 못 하시는 분들이 왜 안 하시냐면 이 모 기르는 것 때문에 잘들 안 하시는데 이거 잘 됩니다. 이게 55일 만에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엑스칼리버 주고 이 기계모 하시는 분들이 문제가 이 셀이 작지 않습니까? 상토는 20일만 되면 양분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엑스칼리버 6F100이라든가 아미노산이라든가 이 육묘 중에 가끔 주셔야 셀 형성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계모 하시는 분들이 셀 형성이 잘 안 돼갖고 어려움이 많은데 요거 다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하시면 되죠. 이렇게. 그럼 양파 재배 기술은 이제 우량 종자를 선택하셔갖고 종자는 엑스칼리버 골로 처리하시고요. 제일 중요한 게 토양의 산도입니다. 6.5에서 7 정도는 돼야 된다. 그리고 우리 사장님들이 제일 잘해야 될 게 완전 발효된 퇴비를 쓰셔야 됩니다. 근데 이 무안지방은 무안서 해제까지 들어가면 창문을 못 엽니다. 냄새가 아주 고향의 향수 냄새가 너무나 아픈 게요. 이 고향 향수 냄새가 이 양파에는 아주 치명타게 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발효된 퇴비를 쓰셔야 되는데 이게 안 된다. 그리고 구멍은 이제 4구서부터 6구, 8구 요거 재배하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다. 두둑은 좁게, 일항은 깊게 이걸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양생장을 식생장으로 전환을 잘 시켜주셔야 되겠죠. 양파의 생육적으로는 16, 15도에서 22도 사이가 잘 되거든요. 근데 금년에 양파가 왜 안 됐을까요?
4월달, 5월달 날씨가 25도, 30도씩 올라갔죠. 25도만 지나면은 양파는 영양생장 쪽으로 자꾸 뻗쳐버립니다. 잎은 무성한데 뿌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비가 오고 그러니까 한 방에 또 확 가버립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게 연면적 확보, 광환경에서는 이게 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럼 조금 더 드물게 심어야 된다. 그리고 흙이, 습기, 고품질, 조기 수확, 수확량 증가. 그 이제 변화하는 기후 환경 때문에 이러는데 실질적으로 앞으로 날씨가 계속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은 여기는 만생보다 중조생 쪽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생은 이제 충북, 충청도 이국지역에서 심어야 되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금년에 조기 중조생들 심으신 분들 5월 10일, 15일까지 나오신 분들은 가격도 잘 받고 좋았잖아요. 그리고 이런 현상들이 없고. 그래서 이제 변하는 기후 환경에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 양파 농사 30kg 생산이 왜 안 되는가요? 올해 여기 30kg도 못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목표를 내년에는 40kg 한번 잡아봅시다. 40kg. 그래서 제가 하도 안 돼서 30kg 잡아봤는데 우리가 일을 왜 할까요? 돈 벌기 위해서 하잖아요. 어떤 분은 돈 벌기 위해서 일하는 분이 계신가 하면 어떤 분은 돈 때문에 일하시는 분이 있어요. 두 가지로. 그리고 내가 너를 모르는데 어떻게 너를 믿어? 수많은 분들이 와서 교육을 했겠죠. 그분들이 다 좋은 말씀 하셨는데 그분들 교육을 받고 문 밖에만 나가면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 이게 문제입니다. 오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그래서 이제 저는 오늘 와서 여러분들한테 교육 신뢰도 관계, 여러분들하고 저기 신뢰도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 메시지 전달이 안 되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이라도 제가 교육이 시원찮다 그러면 내려오라 그러면 끝나면 내려가면 됩니다.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생각은 그냥 바꿔지지 않죠. 변화와 혁신과 자극, 이거 교육을 통해서 이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실천에 하느냐 안 하느냐가 가장 관건이다.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 농협에서도 여러분들 모시고 이 바쁜 시간에 교육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얼마만큼 도움을 좀 드릴까 하고 하는데 여러분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당 30kg만 생산해도 올해 650원 아닙니까? 그러면은 19,500원이에요. 1000평이면 1,950만 원이 나옵니다. 20kg 생산하면은 1,300만 원 나옵니다. 그럼 생산비 10,000원을 잡다 하더라도 950만 원은 남죠. 30kg 신문은. 근데 이분이 예를 들어 40kg 했다 그러면은 2,700만 원, 1,700만 원, 1,600만 원 정도 이렇게 남죠. 근데 우리가 20kg 생산하면 300만 원밖에 안 남습니다. 그러면은 농협에 영농자금 갖고 나면은 또 이상농사죠. 그래서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데 돈 때문에 농사를 지으면 안 된다. 그래서 요거를 좀 강조해 드리고 싶습니다. 그 양파 농사의 정답은 이제 적정 시비, 파종 시기, 재식거리, 완숙 대비. 이게 제일 중요하죠. 엽수 확보, 배수 관리. 이게 안 돼 버리면 되질 않습니다. 다시는 양파 농사 안 지려고 할 것만 어쩌고 하든지 또 해야지 펼 수 있어.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든지 됐어요. 올해는 제대로 농사 한번 지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평당 30 내지 40kg 생산한다는데 나는 왜 안 될까요? 양파 농사 30kg, 40kg 생산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예, 가능합니다. 나는 왜 안 될까요? 생각이 바뀌지 않는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됐을까? 이 미스텝의 문제, 두둑, 재식거리, 파종, 엽수 확보 이게 실패됐죠. 누구에게 잘못이 있을까요? 돌이켜보면은 누구에게? 나라고 계신 분 손들어 보십시오. 그 세 분들 이거 갖다 드려.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거 갖다 드려. 세 분. 돌이켜보면 결국은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이게.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유지시켜야 되는가? 땅을 살려야 되겠죠. 파종 시기, 재식거리, 엽수 이거 되죠. 우리는 농가 소득을 높이는 게 목적이다. 면적이 중요하지 않다. 단위 면적당 수량 싸움이다. 우리 조합장님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우리 조합장님이. 예? 상품성 있는 농사 짓고 수량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 아까도 말씀하셨잖아요. 이런 문제입니다, 이게.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다수할 수 없다. 양파 농사 왜 갈수록 힘들까요? 때 되면 심는 양파 농사라고 생각하는 경우 이게 제일 문제입니다. 이게.
그리고 양파 퇴비 비료를 많이 요구한다는데, 그러니까 퇴비 잔뜩 갖다 놓는 거, 미스퇴비. 냄새 때문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투자하면 그 이상 소득이 될까? 이 선투자를 안 합니다. 선투자. 들어갈 때는 아깝고 나올 때는 배 아프고 이렇게 되는 거죠. 변화하는 기후환경에 대처를 해야 된다. 생육시기별, 날씨 예측, 완숙 대비, 파종시기 이런 걸 스패를 받지 않도록 미리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 좀 준비해야 된다. 양파 농사 재배 기본 조건이 양파 재배 환경에 대한 이해와 토양 환경이 좌우된다. 농사는 과학과 원리가 접목돼야 된다. 이겁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농사는 과학과 원리가 접목돼야 된다. 아까 제가 얘기했죠. 물구덩이 저수지 만들지 말라고요. 그 우리가 그냥 막연히 넘기는 거예요. 넘기는 거. 그런 부분들에서 이런 것들이 생긴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십사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농사지면은 양파 가격이 싸도 돈이 되죠. 이렇게 되면은 비싸도 돈이 안 되는 겁니다. 비싸도. 의미가 없죠. 그래서 가격이 싸도 돈이 되는 농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제가 땅 살리기 유기질이거든요. 식물과 공생관계를 갖고 있어요. 식물이 탄수화물을 주면 곰팡이는 질소인 미량요소를 제공해서 서로 이익을 주고 하는 공생관계입니다. 콩뿌리에서, 양파 뿌리에서, 모든 작물 뿌리에서는 수소이온도 나지만 탄수화물이 나옵니다. 탄수화물. 이 탄수화물이 나오면 토양에 있는 미생물이 받아먹고 토양 속에 우리가 준 퇴비, 비료 이런 걸 분해해서 콩한테, 양파한테 주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장님들은 미발효된 퇴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좋은 미생물이 활성화가 되는 게 아니라 나쁜 미생물이 활성화가 돼갖고 역병이라든가 시드름병이라든가 곰팡이, 녹균병이 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 발효된 퇴비가 가장 중요하다. 이 땅 살리기를 우리 사장님들이 농사하는 데다가 40평 내지 50평에 한 포만 넣어주면은 사장님이 넣었던 퇴비도 4개월 내지 6개월 가버립니다. 이게 효모균이에요, 효모균. 그리고 토양 내에서 질소를 고정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무한 땅의 문제는 뭐냐? 비 오면 질퍽거리고 마르면 홈이 끝도 안 들어가는 땅. 이게 미생물 활동에 의해서 뿌리가 부실부실해지고 산소 공급이 잘 돼요. 쪽파 여기 많이 심잖아요. 쪽파에다가 이 땅 살리기 넣어버리면은 쪽파 뿌리에 흙이 안 달라붙습니다. 마늘 캘 때도 좋고요. 작물에 흙이 달라붙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이거 40평 내지 50평에다가 한 번 넣어주시면 돼요. 그럼 이게 서로 공생하는 겁니다. 공생. 그래서 이게 공생 미생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 살리기 유기질이 토양에 들어가면은 수분만 만나면 부풀어 버립니다. 수분만 만나면은. 그리고 질소를 고정시켜줍니다. 가장 중요한 게 질소 고정이거든요. 질소를 고정시켜주고 불용성 인산이라든가 가리라든가 미량요소를 분해해서 작물이 먹고 크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그 미량요소 결핍이 안 나죠. 그 작물 뿌리가 튼튼하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농사는 충분한 뿌리가 확보돼야 된다. 그래서 이 비료를 쓰게 되면 4개월 내지 6개월 간다. 우리 사장님들이 넣었던 퇴비도 4개월 내지 6개월 갑니다. 그리고 이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지원 상승 효과가 있습니다. 지원 상승 효과가. 양파 마늘에 겨울철에 지원 상승 효과가 있으면은 서리빨 피해를 덜 받고 냉해 동해를 덜 받죠. 이 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토양에 있는 미생물의 활동에 의해서 염류라든가 불용성 인산을 가용성을 바꿔주니까 뿌리가 튼튼하면 어떻게 돼요? 가뭄이 덜 타죠. 여기 또 비료의 수분 용탈이 덜 되죠. 이 무한지방에 아까 그 양파가 그렇게 죽은 것도 여러분들이 물을 많이 줘서 죽었는지도 몰라요. 물을 줄 때는 일주일 천기 정도는 보셔야 됩니다. 양파가 멀칭해 나가서 심었다고 그래갖고 양파가 그렇게 죽지 않는 거예요. 뿌리가 깊이 내려가면 가뭄을 덜 타잖아요. 근데 옆숲에 물 주면 계속 물 주니까 가운데 저수지되어 있는 데다 물이 고이는 데다가 또 비가 와버리니까 거기 스펠을 더 많이 받는 거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잘 하지 않도록 해주십사는 겁니다. 이 비 오고 나면 이렇게 딱딱해지죠. 통기성 불량되죠. 산소 공급 안 되죠. 좋은 퇴비, 좋은 비료를 쓰게 되면 이 통기성, 물 빠짐이 좋죠. 또 양분을 갖고 있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그래서 가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덜 탄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 재배를 하게 되면 양분이 이렇게 과다됐다 떨어졌다 이렇게 되죠. 그런데 땅 살리기 유기질은 작물이 원할 때 원하는 만큼 이렇게 쭉 갑니다. 차라리 여러분들이 농사 지시기 어려우시면 단 한 번 비료라든가 오래가 비료라든가 이런 거 쓰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이렇게 거름이 폭발되고 떨어졌다 했을 때 이런 때 문제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꾸준하게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러면 도장도 안 내고 일정하게 잘 나가죠. 그래서 그런 방법도 해주십사는 거죠.
작물에 필요한 12대 성분이 있는데 질소, 인산, 칼륨, 황. 질소는 한 포대에 몇 프로 들어있을까요? 예? 40? 몇 프로? 40% 아닙니다. 46% 들어있습니다. 45% 어느 분이 얘기하셨나요? 예, 한 번 드릴게요. 제일 가깝게 말씀하셨네. 요게 인산은 15%, 칼륨은 50%짜리도 있고 60%짜리인데 제일 중요한 게 철, 아연, 망간, 구리, 풍선, 몰리브덴. 있으나만 하는 것 같은데 없어서는 안 되는 거. 이것 때문에 연작장애 나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근데 이게 왜 이러냐? 여러분들의 화학비료라든가 미스텝이라든가 이런 게 많이 들어가면은 이게 결합이 돼서 흡수를 못 하는 거예요. 요것만 잘 흡수하게끔만 풀어줘도 된다. 요거 풀어주는 게 아까 땅 살리기 엑스칼리버가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밀양요소를 별도로 주지 않아도 된다. 모든 작물의 염류농도 장애 발생인데 소나무 이런 나무가 20m씩도 막 양분을 끌어올리잖아요. 이거는 이 뿌리의 농도가 고농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뿌리 농도가. 그래서 토양은 저농도죠. 그래서 양분을 이렇게 쭉쭉 끌어올리는데 우리가 알기 쉬운 유박이라든가 미스텝이라든가 이걸 많이 넣게 되면 토양의 농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뿌리에 있는 양분이, 잎에 있는 양분이 역삼투압에서 이렇게 내려와요. 그래서 비가 오고 나면 이게 탈수 상태가 생기고 잎마른병이 생기는, 잎끝마른병이 생기는 원인이 되는 거죠. 이것들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겁니다. 미스테비를 많이 넣으면 수유탄도 나오고 잎끝마른병도 생기고 녹균병도 생기고 이런 원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해만 들으면 탈수 형태가 돼갖고 시드는 거죠. 그래서 이 양파 농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뿌리 호흡과 산소 요구량입니다. 이게 과습할 때는 이게 산소 공기통이 나빠지니까 안 되는 거죠. 수리탄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이거예요. 이거.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조심해 주십사는 얘기입니다. 이제 뿌리를 장애를 주는 요인은 미스텝이 부패세균, 병원성 세균이 오염을 시켜갖고 가스장애가 나오죠. 그리고 좋은 미생물이 죽어버리고 나쁜 미생물이 우세를 하니까 문제가 생기고요. 또 과도한 시비, 염류장애, 영양의 불균형이 이루어지죠. 통기성 불량이 생기고 습배 현기화가 되죠. 토양이 부패하면 뿌리도 부패한다. 쉽게 얘기해서 토양이 썩으면 뿌리도 썩는다. 여러분들은 이거를 많이 하신 겁니다. 이거를. 그래서 이 미스텝이 원인입니다. 이게 뿌리가 썩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엊그저께 같이 비 많이 오고 온도 높으면 한 방에 훅 가버리죠. 그래서 요 미발효된 탭에 쓰지 마십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되면 세균 발달이 저하되고 뿌리가 괴사돼 갖고 토양에 있는 양분, 수분을 흡수를 못하니까 위에가 고사되는 겁니다. 고사. 그 시드름을 유발하죠. 생리장애가 일어나죠. 자기 방어 능력을 상실해 갖고 노인병, 곰팡이병 있는 대로 다 나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겁니다. 어떻게 제가 하는 얘기 이해가 되시나요? 예? 들을만 하셔요?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해주십사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작일로 인해서 이제 분홍색 뿌리 썩은 병 이런 것들이 또 많이 나오죠. 미스텝이 온도가 높은 모래 땅에서 과습지에서 뿌리가 습해를 받을 경우 이런 것들이 많이 납니다. 이렇게 되면은 안 되는 거죠. 뿌리 기능과 내병성이죠. 그래서 뿌리는 모든 작물은 이제 사이토카닌하고 이제 오옥신이 이게 결합이 돼서 이제 양 밸런스가 맞았을 때 가장 좋은 겁니다. 이게. 근데 이게 맞추지 못하면은 잠자는 곰팡이를 깨워갖고 병이 나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 근신역변이죠. 뿌리가 깊으면 잎이 무성하다. 잎줄기가 나쁘면 뿌리부터 조사해야죠. 뿌리가 나쁘면 토양 검정을 해야 되겠죠. 식물의 뿌리는 집행하는 기능이 있고 식물의 뿌리는 물과 물 속에 있는 양분을 흡수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잎에서 만든 양분의 저장고가 양파, 마늘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pH, 요 pH 한번 보실래요? 6.5 했을 때 모카 뿌리가 제일 잘 내려오죠. 5.2, 5.5는 내려오다 맙니다. 이 뿌리 끝이. 이분이 구례에서 마늘 농사를 2만 평을 심는데 7천 평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마늘 뿌리가 나와서 더 이상 자라질 않아요. 그래서 소는 150마리 길러갖고 소똥도 잔뜩 갖다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카톡으로 전화를 왔길래 토양검사를 한번 시켜봤습니다. 토양검사를 시켰더니 이게 4.4입니다. pH가 맞지 않으면 농사 절대로 안 됩니다. 무한 땅에 또 문제가 뭐냐면 고구마밭 얻어서 양파 심으면은 울먹줄먹합니다. pH가 안 맞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pH를 안 맞으면은 모든 작물이 안 됩니다. 이게. 그럼 이걸 어떻게 고쳐드려야 되느냐?
이렇게 됐죠. 뿌리는 잘 나왔는데 내리질 못해요. 한번 보실래요? 이 6.5에서 7 사이가 질소 인산가리가 흡수가 가장 잘 됩니다. 4.5면은 질소가 있더라도 흡수가 안 돼요. 철, 알루미늄이 많이 나오고 망간이 많이 녹아서 뿌리 끝을 녹여줍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가면 염류가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고구마밭 얻어서 심는 양파밭은 울먹줄먹한 밭들이 많이 있습니다. 흙을 뒤집어 놨기 때문에 토양의 산도가 안 맞아서. 그래서 이런 밭들은 이제 나중에 토양 저기를 갖고 그 중탄산 칼슘이라고 했습니다. 중탄산 칼륨. 그거를 물 1000리터에다가 엑스칼리버 4봉을 줘갖고 관여주면은 15일 정도만 되면 싹 바뀌어 버립니다. 그래서 2번만 그렇게 해주시면 산도가 안 맞는 밭들은 이제 그렇게 해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쌓아둔 퇴비는 발효가 일어나지 않으면 냄새가 안 난다. 건드리면 똥은 냄새 납니다. 그래서 이 발효를 잘 시켜야 되겠죠. 이 퇴비 속에는 덤분에는 14, 20, 11, 계보는 18, 32, 16, 질소인산가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있습니다. 여기다가 300평에 3톤을 집게 되면 요소는 54kg, 이거는 96kg 이렇게 되는 거죠. 게다가 여러분들이 또 비료를 여기다 또 뿌리죠. 그러다가 토양 속에 들어가서 이게 발효가 되면서 미숙퇴비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될 때 이 퇴비를 갖다 50평 내, 40평 내지 50평에 하나 두시면 돼요. 그러면 이 퇴비도 4개월 내지 6개월 가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주시면은 여기 문제가 없다. 이게 이제 미발효된 퇴비가 들어가면 이제 균핵병이 이렇게 생겨버리죠. 과습해버리면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아주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완숙 퇴비를 넣으면은 토양에 나쁜 균을 갖다 사멸을 시키고 보습력이 좋습니다. 가뭄을 안 탑니다. 가뭄을. 그러니까 물 주는 횟수를 줄여줄 수가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미발효된 퇴비가 들어가니까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 연작장애와 관계 있는 토양전염병이 이 사상균, 이 나쁜 균이죠. 그런데 이런 나쁜 균은 증가하고 좋은 방생균이나 유익균이 감소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미발효된 퇴비는 백해 무익하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청고병, 역병 이런 것들도 다 CNL도 낮지만 미발효된 퇴비에서 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토양의 미생물이 하고 있는 역할은 식물의 요리사 역할도 되고 식물 뿌리의 의사 역할도 되고 토목기사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토양에 들어가면 공중질서를 고정해갖고 식물한테 공급을 하고요. 성장물질이 나와갖고 성장을 촉진시켜주고요. 또 떼알 조직을 만들어서 공기유통이 잘 됩니다. 이 좋은 퇴비를 넣었을 때는 유기물이 없는 토양은 15일 내지 20일밖에 비료 효과가 안 가는 겁니다. 근데 유기물이 많은 토양은 2개월 이상 가죠. 땅 살리기 유기질은 4개월 내지 6개월 가버립니다, 이게. 그래서 좋은 퇴비를 매년 3톤만 쓰게 되면은 석회도 쓸 필요가 없습니다. 요거 하나만 잘 알으시면 됩니다. 미숙퇴비가 토양에서 미친 영역인데 미숙퇴비가 토양에 들어가면 산소를 갖다 고갈시킵니다, 이게 산소를. 철과 아까 보셨죠? 철과 망간 이게 식물에 독작용을 해주고요. 토양에 칼리가 있다 하더라도 칼리 흡수가 안 되죠. 산도가 낮아지니까 비료만 주면 아지산가스가 나오고 인산이 고정이 되니까 불용성 인산 수치가 높습니다. 뿌리에 당이 전분화되지 못해서 미생물을 공격하니까 뿌리가 부패되고요. 토양의 지상부가 약해지니까 균핵병, 역병, 시드름병의 원인이 된다. 그래서 이 미숙퇴비는 이런 문제점을 낳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을. 그래서 이 미숙퇴비를 쓰므로써 이런 문제가 많이 나타나니까 잘 발효된 퇴비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보시고, 요게 또 요즘 문제가 잦은 관수, 경우는 토양 구조가 파괴되죠. 토양이 다짐을 해서 통기성과 투성이 불량해지고 과습에 의한 토양 중에 공기량이 감소되니까 아까 13줄씩 키우면 가운데서 이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수리탄이 나오는 겁니다. 수리탄이.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문제가 된다. 이 양파 이제 선별 작업해죠. 이 지금 서남부 채소의 가장 문제점이 이거죠. 올해 양파 사셨죠? 650원에. 이게 창고에 들어갈 땐 650원인데 버릴 때는 800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양파를 13,000원에 수매했지만은 여러분들이 부패가 20% 나오면은 여러분의 마늘 양파는 20kg짜리가 15,600원이 되는 거예요. 그 농협은 20% 감량이 나오면은 1,400원짜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5,200원이 날아가는 거예요, 농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농사를 얼마만큼 잘 짓느냐에 따라서 이 서남부 채소가 이득금이 나갔고 여러분들한테 배당을 해주느냐 못 해주느냐는 여기에 딸려 있다.
그래서 10,000톤을 저장을 할 때 부패가 20% 나오면 2,000톤이잖아요. 16억이 손실에 폐기 처리비용에 톤당 8만 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서남부 채소에 배당 안 해준다, 뭐다 불평불만할 게 아니라 내가 농사를 잘 져서 잘 갖다 주면은 배당은 확실하게 들어온다. 그래서 이 농사를 내가 얼마만큼 잘 지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이게. 제6매장입니다. 제6매장에 오셨다 가신 분들도 있죠. 이 도마도면가 여기는 이제 양배추면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양배추모에다가 명작하고 제 엑스칼리버를 침지 처리하게 되면 나가서 뿌리 없병이 훨씬 덜합니다. 활착도 빠르고. 또 묘상에다 그냥 이렇게 줘도 됩니다, 줘도. 이렇게 해서 줘서 나가도 되고요. 이 양파, 제 땅 살리기 엑스칼리버 처리한 겁니다. 안 한 겁니다. 여기 처리한 거, 안 한 거. 25일 만에 뿌리가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다. 월동전에 뿌리 확보를 해야 땅 들림 현상도 덜 나고 냉해 동해도 덜 받죠. 그래서 땅 살리기 엑스칼리버가 들어가면은 이런 현상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 묘종상에다가 우리가 엑스칼리버 아까 20캔에다가 버무려서 하던가 또 관주할 때는 200리터에다가 FA100하고 섞어서 관주해주게 되면 성장기 내내 가는 겁니다. 이 하나로뚝은 이게 이제 살균 보조제. 이 곰팡이병 탄저는 이거 따라올 게 없습니다. 등록된 약재 줄 때 같이 섞어주게 되면 물로 씻은 것 같대요. 이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쓰신 분들이 이 얘기를 합니다. 또 FA100은 여양상량을 생식생장일로 바꿔주기 때문에 구비대 촉진의 효과가 좋고요. 이렇게 두 가지를 약술정마다 섞어주게 되면 숙기가 일주일 정도 빨라집니다. 그리고 조직도 단단해서 저장력도 엄청 좋아지죠. 그래서 이런 기능을 갖고 있다. 이 엑스칼리버만 처리한 겁니다. 처리한 거, 안 한 거. 이거 양평입니다, 양평. 이분들도 기계모 하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단지에서들 안 하니까 좀 이상합니다. 이 물이 머물렀다 가는 시간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 송화가루 날려 있잖아요. 이렇게요. 이 물 빠짐이 빨리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 물 빠짐 좋다고 그러는데 머물다 가는 시간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 빠짐이 좋다 하더라도 보랑은 확실하게 내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뭐 녹인병 이거 뭐 잘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이거 토양병입니다. 토양병. 이거 니더밀 잎새나 이런 걸 뿌려갖고 이걸 꼭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녹인병 이렇게 와버리죠. 그래서 좋은 대비만 써도 이런 건 훨씬 더 줄여줄 수가 있다. 제가 이제 저기 하고 있는 품종이 이제 국산 종자 아리랑이라고 있습니다. 금년에 이 아리랑 품종이 내병성이라든가 병에 가장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위에 올해 심었던 농가들이 많으니까 요거는 단가도 싸고 또 저장력도 좋고 무겁고 순도가 높고 소비자가 선호하는 이런 특성을 갖고 있는 품종입니다. 이것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또 제가 신기삼호라고 있습니다. 신기삼호. 이게 조생종인데, 요거는 이제 우리 이쪽 지역에서는 이제 4월 말 전후에서 이제 수확을 할 수 있는 거고요. 요게 이제 모양도 좋고 이제 추대 풍부가 비교적 안정된 품종이다. 그래서 이런 품종도 있다는 걸 아시고, 지난해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공급했는데 농가들로부터 인기가 좋습니다. 이분은 지난해 제 땅 살리기 한 차 갖다 썼습니다. 3천만 원치. 그래서 농사를 져 갖고서 장사하시는 분이 돈이 많이 남았다고 500만 원을 올해 갖다 받았답니다. 그래서 농사를 잘 지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흥농 4종 세트 농법은 환경도 살리고 땅도 살리고 저탄소 농산물을 생산하는 자재다. 이 네 가지는 재배 매뉴얼이 없어도 기술이 없어도 우리 사장님들이 하는 데다 추가로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쓰게 되면 사장님도 다른 여행자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추가로 더 들어가면 되는 거고요. 요거 하나만 더 보여드릴게요. 여기 쪽파들 많이 하시잖아요. 이 쪽파가 7월 26일 날입니다. 절대로 쪽파 농사 지실 때 미스텝이 듣지 마세요. 요게 평당 4단 나왔습니다. 한 달 만에 36,000원 정도 나왔죠. 요게 다른 밭은 이렇게 다 됐습니다. 차라리 씹지 말아야 되죠. 미스텝이 높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 농가들이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미스텝이 넣으면 안눈이만도 못합니다. 안눈이만도. 그렇게 되고요. 시금치 농사 지시는 분도 이게 이렇게 150병에 1,300단 나옵니다. 780만 원 나옵니다. 한 달 만에. 이게 우리 쪽파나 시금치는 한방부르스 아닙니까? 토양만 잘 가꾸면 무안에서도 이게 가능하다 겁니다. 이게 이렇게 심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이런 거는 다음에 제가 시간을 되신다면은 저는 농사꾼이기 때문에 안 줘본 거 빼놓고 제가 농사 다 줘봤습니다. 우리 사장님들하고 밤새도록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다음 시간에 한번 해주시고요. 오늘 교육 받으셨잖아요. 행동에 실천을 옮기셔야 되죠. 투자를 하면은 소득이 창출되죠. 생각이 바뀌면 뭐가 보입니까? 예, 돈이 보이죠.
그래서 올해 꼭 생각이 바뀌시고요. 그래서 요 FF 가구 하나 뜨고 연면 살포제다. 월동 전에 2번, 월동 후에 8번 이렇게 쳐주시면 되고, 땅 살리기는 우리 사장님 농사에 50평에 하나만 넣으시면 된다. 이겁니다. 요 가뭄 방지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100평용입니다. 쌀래기 같은 입자가 토양에 들어가면 수분을 머금고 있다가 날이 가물을 때, 작물을 때 공급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교육을 마치고요. 요거 보셨나요? 흥농TV? 오늘 교육한 것도 제가 흥농TV 유튜브에도 올릴 거니까 이 유튜브 검색창에다가 흥농TV 쓰시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농사는 저절로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